이 영상은 네이버 카페 행복한 웹3 파이 세상에 게시된 글을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전체 흐름에 맞게 정리해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정보 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판단이나 어떠한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KYC 이후에도 파이는 왜 즉시 이동되지 않는가? 그리고 코어 팀이 기다리는 단 하나의 트리거. 파이 네트워크를 일정 기간 이상 지켜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KYC까지 완료했고 직접 채굴한 코인인데 왜 원할 때 바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블록체인과 자산 개념에 익숙할수록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준으로 보면 이는 너무도 상식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이 상식적인 흐름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혼란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파이는 왜 즉시 마이그레이션을 허용하지 않는가? 파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자산 이동보다는 네트워크 전체의 안정성과 통제 가능성을 우선한 설계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원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준비되었다고 판단할 때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선택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유, 대규모 동시 이동이 가져올 충격. KYC를 통과한 파이오니어의 수는 이미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 물량이 한 번에 메인넷으로 이동할 경우 기술적 부하뿐 아니라 즉각적인 대량 내도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가격 문제를 넘어서 프로젝트 전체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이유, 파이가 지향해온 방향성.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실사용을 전제로 한 디지털 화폐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갑은 제공하되 이동은 제한하고 먼저 생태계 안에서 사용하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통제 없는 자유 이동은 결국 투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법적 제도적 리스크. KYC 이후 즉시 인출이 가능한 구조는 규제 당국의 시각에서 투자 자산이나 증권으로 해석될 소지가 커집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제는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법적 안전장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파이는 내 코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솔직히 말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채굴 기록 자체는 분명 개인의 활동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완전히 개인의 통제 아래 있는 자산이냐고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파이는 내가 채굴한 코인이기는 하지만 언제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금융자산은 아닙니다. 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맹목적인 신뢰의 단계를 지나 냉정한 판단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는 언제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모든 통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마이그레이션 통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구조가 설계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메인넷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고 마이그레이션이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규칙이 자주 바뀌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내 사용 사례가 단순한 시연을 넘어서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지금의 구조는 불편하지만 아직 실패로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KYC 통과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 마이그레이션은 정체되고 기존 규칙에 새로운 조건이 계속 덧붙여지며 생태계 사용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머물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설명 대신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된다면 이 시점부터는 설계가 아니라 방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그레이션이 권리가 아니라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보상처럼 변하는 순간 이 코인은 더 이상 개인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코어 팀이 기다리는 단 하나의 트리거. 코어 팀이 실제로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코인을 외부에 개방했을 때 사람들이 팔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사용 루트, 낙업 해제와 매도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신. 이 세 가지가 없는 오픈 메인넷은 출발점이 아니라 종착점이 될 수 있습니다. GCV 서사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 이런 맥락에서 GCV 서사는 단순한 가격 예측이라기보다 내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도 가치를 이야기해야 하고 투기 배신, 사용될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서사가 현실로 가는 다리가 되느냐 아니면 현실을 미루는 장막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는 어떤 프로젝트인가? 파이는 지금까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프로젝트들이 자산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장 가격 형성을 먼저 열었다면 파이는 사람의 참여, 신뢰, 사용을 먼저 쌓고 그 위에 자산성을 올리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느리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없던 방식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결국 단순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문제는 줄어들고 개인의 권리는 점점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조건은 줄고 설명은 늘어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코인은 이미 온전한 개인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파이를 바라보는 기준은 믿음과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관찰과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 판단의 지점에 와 계신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 행복한 웹3 파이 세상에서는 파이 네트워크를 단순한 가격이나 이슈가 아니라 그 구조와 흐름을 중심으로 타분하게 해석한 인사이트 있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보다 파이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행복한 웹3 파이 세상에 가입하셔서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 흐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